거 가겠습니다. 조선시대 유학자들은 왕권의 기반이 민심에 있으며 민심을 천심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는 민본사상. 그렇죠? 민본사상의 특징 두 가지네요. 왕권의 기반이 민심에 있다. 두 번째, 민심을 천심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특징이죠. 1번, 2번. 그렇죠? 자, 이것을 통치 기조로 삼을 것을 주장했다. 자, 이러한 관점은 군주는 백성의 뜻을 하늘의 뜻으로 받들며 섬기고 끊어줄게요. 덕성을 갖춘 성군으로서 백성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의 태도로 백성의 삶을 안정시키고 끊고 백성을 교화해야 하는 존재라고 강조했다. 여기도 지금 각각 단문으로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지금 이게 한 문장이잖아. 잘 보세요. 이러한 관점에서부터 강조했다까지가 한 문장이야. 이거 묻지 마. 안 묶어도 돼. 이게 한 문장이잖아. 근데 지금 한 문장에 들어가 있는 요소를 판단해 보면, 보세요. 자, 이 민본 사상에 따랐을 때, 이러이러해야 한다가 몇 가지가 나온 거야. 군주는 백성의 뜻을 한으로 받아야 한다. 됐죠? 덕성을 갖춘 성군이어야 한다. 백성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의 태도를 지녀야 한다. 백성의 삶을 안정시켜야 한다. 백성을 교화해야 하는 존재라고 생각했다. 이게 지금 벌써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잖아. 어. 개별적으로 단문으로 쪼개놓고 보면 다시 한번 정리되는 거야. 이게 무슨 내용이 되는 거냐? 민본 사상에 따르면 이 되는 거라고. 괜찮습니까? 민본 사상에 따르면 1, 2, 3, 4, 5, 6, 7, 8개의 특징을 벌써 얘기한 거라고. 괜찮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가 되냐? 내가 늘 얘기하던 거. 독해를 못하는 친구들의 특징. 일단 읽고 보자가 되면 이 8가지를 다 그냥 읽어 제껴요. 그래놓고 나는 분명히 읽었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가 나오는 거야. 정보가 8개였는데 그걸 한 문장으로 읽었으니. 그렇죠? 첫 번째 문단 별 대단한 거 없었어요. 민본사상의 특징들이었어요, 그냥. 내려가겠습니다. 자, 군주와 백성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됐죠? 조선 개국을 주도하고 통치 체제를 설계한 정도전의 주장에도 드러난다. 정도전이라는 사람 이름 나왔네요. 정도전이 뭐라고 주장했는지가 그럼 뒤에 쭉 연결돼서 나오겠지? 역시나 같은 도형으로 묶어주시면 되겠네요. 보자. 정도전은 군주나 관료가 백성에 대한 통치권을 지닌 것은 끊어주시면 되겠죠? 일단 통치권은 있어요. 됐죠? 군주나 관료가 백성에 대한 통치권을 지녔다. 라고 얘기하는 건 당연히 맞겠지. 자, 거기에 대해서 백성을 지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니네요. 지배가 아니라 백성을 보살피고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다. 아, 백성을 보살핀다? 백성을 안정시킨다. 이게 정도전의 주장이라고. 자, 군주나 관료가 지배자가 아니라, 다시 한번 얘기하네요. 지배자 아니야. 백성을 위해 일하는 봉사자일 때, 봉사자라고 얘기를 하네요. 정도전은. 이들의 지위나 녹봉은 그 정당성이 확보된다고 여기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녹봉이 월급입니다. 음, 조선시대 관료들이 받았던 월급을 녹봉이라고 얘기해요. 됐죠? 결과적으로 지금 다 같은 말이네. 정도전의 주장에서는 군주나 관료는 백성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보살피고 안정시키는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됐죠? 자, 또한 왕권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왕을 정점으로 하여 관료 조직을 위계적으로 정비하는 것과 더불어 관료 조직을 위계적으로 정비한다라는 말을 정도전이 했어요. 됐죠? 여기서 말하는 위계적이다. 위계적이다. 상하 관계를 확실하게 잡는다고. 괜찮습니까? 이것과 더불어 민심을 받들어 백성을 보살피는 자로서 군주가 덕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백성을 보살핀다는 앞에도 얘기 나왔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군주의 덕성. 그렇죠? 정도전은 백성의 보살핌을 위한 군주의 덕성을 강조했네. 자, 백성을 위하는 관료의 자질 향상 및 책무의 중요성을 강조한 한편, 됐죠? 백성을 위해서 자질을 향상해야 되고 관료의 책무가 중요하다. 라고도 정도전이가 얘기를 했었고, 자, 여기에 대해서 관료의 비행을 감독하는 감사 기능의 강화를 주장했대요. 정도전이 주장한 건 다 그냥 동그라미 쳐놓으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정도전의 주장은 조금만 내려가서 볼게요. 이러한 정도전의 주장은 백성을 보살핌의 대상으로 바라본 민본 사상의 관점에 입각한 것. 백성을 보살핌의 대상으로 바라본 민본 사상. 됐죠? 이게 지금 그냥 표면적으로 이야기된 거에 따라서만 봤을 때는 뭔가 되게 좋은 얘기 같아. 근데 사실상 까놓고 보면 백성의 주체적인 역할은 생각하지 않았죠. 그게 이제 정도전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한 가지 내용이 더 되겠네요. 주체성 이런 거 언급이 없네요. 그렇죠? 또는 뭐 백성의 역할 이런 건 없어요. 그냥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존재, 그렇죠? 라고만 얘기를 한 거죠. 자, 내려가겠습니다. 다음 문단. 조선 중기의 학자 이이 역시 이라는 사람도 나왔네요. 그럼 사람 이름 바뀌었으니까 분명히 주장이 다르겠지? 그래서 도형을 바꾼 겁니다. 자, 이 역시 군주의 바람직한 덕성을 강조한 한편, 바람직한 덕성을 얘기한 건 똑같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항상 이런 지점에서 하나씩 정리해두면 편하죠. 정도전과 마찬가지로. 괜찮죠? 객관식 선택지를 만들 때 우리한테 항상 덧붙이는 요소들이 있잖아. A는 B와 달리, B는 A와 달리, A와 B는 모두, A는 B와 마찬가지로. 그렇죠? 이런 지점 때문에 지금 체크한 거야. 이 정도전도 군주의 바람직한 덕성을 강조했지. 이도 강조했대. 자, 대신에 군주와 백성의 관계를 부모 자식의 관계에 빗대었대요. 부모 자식의 관계에 빗대었다. 백성을 보살펴야 하는 대상이다. 역시 정도전과 마찬가지로네요. 그렇죠? 군주는 덕성을 지녀야 한다. 백성은 보살핌의 대상이다. 정도전과 이의 공통점이네요. 그렇죠? 자, 이는 특히 애미는 됐죠?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듯 군주가 백성을 도덕적으로 교화함으로써 실현되며 됐죠? 군주가 백성을 도덕적으로 교화한다. 됐죠? 이런 말을 이제 이는 얘기했네요. 그리고 교화를 순조롭게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 백성을 경제적으로 안정시켜야 한다. 백성의 경제적 안정. 어떻게 보면 이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했네요. 아까 무슨 얘기였냐면 정도전은 백성을 잘 그냥 이렇게 잘 보살펴야지 뭐 이런 거였잖아. 백성을 잘 보살피고 백성을 편안하게 만들어야지 이게 다였다면 이는 경제적으로 먹고 사는 거 이거부터 해결해야지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자, 또한 백성은 군주에 대한 신망을 버릴 수도 있는 존재이므로 이것 좀 보셔야 되네요. 백성이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얘기하네. 군주에 대한 신망을 지닐 수도 버릴 수도 있답니다.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백성이 군주를 버릴 수도 있다. 이 얘기네요, 지금. 그렇죠? 정도전이랑 다른 점이에요. 정도전은 백성은 이런 능력을 지녔다고 보지 않았어요. 언급이 없는 건 아닌 거야, 그냥. 괜찮습니까? 됐죠? 그래서 군주는 백성을 두려워하는 외민의 태도를 지녀야 한다. 외민이라고 하는 말 나오네요. 백성을 두려워해야 한다. 함을 역설했다. 여기서 말하는 역설, 힘주어 말하다. 결국 주장하다입니다. 됐죠? 역설하다, 주장하다. 우리 그 문학에서 이야기하는 역설이랑 한자가 달라요.
됐죠? 자, 백성을 보살피고 교화해야 할 대상으로 여긴 점은 정도전의 관점과 상통, 서로 통하는 지점이다. 됐죠? 우리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죠. 어. 다만, 됐죠? 다만, 이런 걸 주의하셔야 돼요. 다만. 접속사 중에 어, 반대의 의미로 접속해주는 애들 있잖아. 자, 군주가 백성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백성의 신망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 것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아, 백성에 대한 두려움, 그죠? 백성의 신망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군주의 노력. 됐죠? 차이가 이 부분은 되게 큰 거죠. 자, 2까지 봤습니다. 후기, 정약용 나오네요. 세 번째네요. 정약용은 환자, 극빈자, 노인,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백성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애민의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아, 그냥 모든 백성이 아니야. 애민이라고 하는 거는 사회적 약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거. 됐죠? 애민의 범위가 조금 다르네요. 정도전과 이의는 백성을 편안하게, 백성을 경제적으로 보살피는 거라는 것을 애민이라고 봤다면 정약용은 모든 백성이 아니라 그 중에서 사회적 약자. 됐죠? 자, 이는 백성을 보살핌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구체화한 것이다. 됐죠? 여기 똑같네요. 보살핌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구체화했다. 라는 말 나오네. 내려가고요. 한편 정약용은 백성을 통치 체제 유지에 기여해야 하는 존재로 봤대요. 백성을 바라보는 시선도 다르네요. 통치에 기여한다, 백성이. 됐죠? 그러니까 지금 좀 점진적으로 보자면 정약용이 아니지. 정도전은 에이, 백성이 무슨. 얘네는 그냥 순전히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존재지. 그렇죠? 그리고 2로 넘어오면서부터는 백성이 군주를 저버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백성을 두려워해야지. 그렇죠? 백성의 그 뜻을 잘 살펴야지. 였다면 정약용까지 넘어오면 아예 백성이 통치에 기여할 수도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의 역할이 점점 커지네요. 지금 세 사람이 각각 점점점 갈수록. 자, 갈게요. 백성이 각자의 경제적 형편에 부합하는 부합이라는 말 알아두세요. 이거 꼭 이게 부합이 어울리지 않는다. 이게 부라는 말 때문에 그런 거 봐. 이걸 적합하다랑 똑같은 얘기예요. 됐죠? 부합하다, 적합하다, 일치하다 이런 거요. 됐죠? 같다는 뜻입니다. 부합. 이거 부합이라는 단어 몰라서 객관식 문제 틀려갖고 온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선배 학년들 중에 꼭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야. 왜? 이게 그냥 발문에 들어가요. 다음 중 밑줄 친 A와 부합하는 것을 찾으시오. 부합이 반대인 줄 알았대. 그러면은 당연히 정답 이상한 거 찾을 수밖에 없는 거야. 부합은 같은 거 찾으라는 겁니다. 됐죠? 뒤에 갈게요. 다시 한번 갈게 그러면. 백성이 경제적 형편에 맞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라고 주장하면서 백성에 대한 기존 관점과의 차이를 드러냈다. 됐죠? 백성의 역할 수행이라는 걸 지금 강조하네. 백성한테 역할이 있다. 자, 그는 가난한 백성인 소민은 교화를 따르면서, 그렇죠? 부유한 백성인 대민은 생산수단을 제공하는 거, 납세의 부담을 맡는 거, 그럼으로써 통치질서 안정에 기여한다. 라고 얘기한 거네요. 됐죠? 그럼 잘 보세요. 그럼 정약용의 이 주장을 정도전이나 이에 갖다 붙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럼 무슨 얘기야? 자, 정약용의 이 주장을 바탕으로 이야기한다면 정도전과 이가 이야기했던 백성은
전부 다 소민일 뿐인 거지. 괜찮습니까? 맞는 말이잖아. 음. 백성은 통치에 따라야 될 뿐이고 군주나 관료가 교화를 이끌면 교화에 따라야 하는 존재다. 이게 정도전과 이의의 주장이었잖아. 근데 그거는 정약용에 와서는 소민만 그런 거잖아. 괜찮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 서로 이게 겹치는 부분과 달라지는 지점이 명확하게 있어요. 요거 혼동하시면 이 지문을 두고 만든 문제들 중에 분명히 혼동하는 문제가 생기겠죠. 넘어가도 되겠죠? 자, 이는 조선 후기 농업기술과 상공업의 발달로 인해 재산을 축적한 백성들이 등장한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백성이 국가를 유지하는 근간이라고 보는 관점. 됐죠? 관점이 조금 다르죠? 됐나요? 그러니까 극명하게, 가장 극명하게 다른 거. 정도전과 정약용. 둘을 얘기하면. 정도전은 아까 앞에서 얘기했어요. 백성을 보살핌의 대상으로 바라본 게 민본이다. 백성을 보살펴야 한다가 민본이었어. 근데 정약용에 와서의 민본은 국가를 유지하는 근간이다. 백성이. 완전 다른 거죠, 이건. 완전 다른 거죠. 다음 가겠습니다. 마지막. 자, 조선시대의 학자들의 이와 같은 주장은 군주를 비롯한 통치계층이 백성을 존중하는 정책을 펼치는 바탕이 되었다. 뭐, 백성을 대상으로 한 교육제도, 관료들의 횡포를 견제하는 감찰제도, 민생의 안정을 위한 조세 및 복지제도, 뭐 소원제도 등이 구현되었다. 이러한 사상을 바탕으로 마지막 문단은 뭐 크게 어렵거나 중요한 거 없네요. 됐죠? 이 지문에서 가장 중요했던 거 세 명의 인간이 나왔고요. 그 세 명의 인간이 각각 자기 주장을 했어요. 그 주장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구분하는 거. 요게 이 지문의 핵심이 되겠네요. 문제 없죠? 자, 요거 바탕으로 시간 드릴 테니까 바로 문제 해결해 보세요. 자, 문제로 가봅시다. 윗글에 대한 설명, 요런 문제 잘 봐주셔야 돼요. 사실 뭐, 글 전개 방식 뭐 이런 거 묻는 거란 말이지. 그죠? 글 전개 방식. 이런 문제는 그 내신 유형으로 바뀌면 모두 고르시오 될 수 있어요. 문제 그지 같아져요. 윗글에 사용된 전개 방식 적절한 거 모두 고르시오. 물론 이제 찾아야지. 찾아야지. 가장 이제 여기서는 이제 적절한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자, 조선시대 관료 조직의 위계를 분석하고 있다. 위계를 분석했다. 이게 맞으려면 그 계급 체계를 막 이렇게 설명해야 돼요. 뭐 왕 밑에는 무슨 뭐가 있었고 무슨 자리가 있었고 그 밑에는 뭐가 있었고 뭐 이거 있잖아.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분석이라고 하는 말을 하나만 좀 체크하고 넘어갈게. 분석, 분석, 분석. 어. 하나의 대상을 이루는 구성 요소를 나누는 거예요. 설명하는 거. 이게 분석이에요. 특히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를 너네가 분류랑 혼동해요. 구분. 분류나 구분이랑 혼동해요. 이거 왜냐면은 이 말 때문에 나누어 설명한다 때문에 어. 아 나눴잖아요 막 이러고 있어. 근데 분석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구성 요소예요. 분석이라고 하는 말에서 주목해야 되는 건 구성 요소야. 그래서 이 분석의 예시를 들어보면 이거야. 시계는 시침, 분침, 초침, 태엽 뭐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게 분석이야. 괜찮습니까? 시계를 이루고 있는 요소들이잖아. 그렇죠? 근데 분류나 구분은 뭐냐면은 일정한 기준을 바탕으로
공통적인 속성을 묶는 거예요. 여기서 많이 헷갈려요. 그러니까 묶는 방식이라고 하니까 헷갈려요, 또. 아니, 분류는 나누는 거잖아. 구분은 나누는 거잖아. 근데 묶는다고 설명하니까 또 너네가 혼동하는 거야. 이게 결과적으로 이 얘기야. 동그라미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진 애들이랑 세모라는 공통점을 가진 애들이랑 네모 공통점을 가진 애들을 묶어 놓으면 결과적으로 얘네들끼리는 나누게 되는 거지. 괜찮습니까? 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분류는 이거예요. 동그라미끼리 묶은 거, 세모끼리 묶은 거, 네모끼리 묶은 거. 결과적으로 동그라미, 세모, 네모가 나뉘게 되는 거. 이렇게 된다고. 됐죠? 애초에 분석이랑 분류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지금 이 글은 분류라고 하는 건 괜찮죠. 어. 각 학자들의 견해를 분류한 거잖아. 됐나요? 되죠?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넘어가시고요. 두 번째, 조세제도. 조세제도가 뭔데? 이거 세금이에요. 세금제도 이거 관련 없어요. 음. 문제점을 나열하는 그게 아니죠. 조세제도랑 관련 없습니다. 자, 조선시대 학자들의 백성에 대한 관점을 비교하고 있다. 아, 요게 정답이네요. 백성은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존재다. 백성은 군주가 두려워해야 되는 존재다. 백성은 통치의 근간이다. 각각 다른 거죠. 됐죠? 비판적으로 서술이 틀렸죠? 마지막 거 통시적이다. 무슨 얘기? 통시적.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예요. 그렇죠? 이게 통시적입니다. 물론 상업의 발달 과정이 잘못됐으니까 5번은 틀린 거긴 한데 통시적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알아두세요. 되셨나요? 다음 거 넘어갈게요. 다음. 외민. 외민. 당연히 그러면 우리는 아까 얘기했던 우리 봤던 이이 그 문단 보고 푸는 거야. 됐죠? 외민이라고 하는 단어만 보고 기억하지 마. 본문 확인하세요.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백성이 군주에게 진여야 할 마음가짐이다. 바뀌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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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주가 백성에게 진여해야 되는 마음이죠. 그렇죠? 자, 관료의 비행을 감독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 제도 아니죠, 일단. 외민이라고 하는 건 태도였어요. 됐죠? 자, 군주와 백성을 부모와 자식과의 비유하는 근거이다. 요거 주의하세요. 군주와 백성을 부모 자식 관계에 비유하여 외민이라고 하는 걸 설명한 건 맞지. 근데 근거가 아니죠. 괜찮습니까? 됐죠? 다시 한번 갈게요. 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죠? 애민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군주와 백성을 부모 자식 관계에 비유해서 거기에다가 한편 외민이라고 하는 것도 이야기했던 거라고. 괜찮습니까? 같은 사람이 주장했던 건 맞지만 외민의 근거라고 얘기하면 틀린 거라고. 이런 거 주의. 4번 민생이 안정되었을 때 드러나는 백성의 이상 뭔 소리야 이건. 완전 헛소리네요. 이런 거는 확실하게 날려주시는 거고. 그죠? 1, 2, 4번 같은 건 확실하게 날려주시는 거고. 3번 같은 거는 조금 더 주의해 주셔야 되는 거고. 마지막 거 볼게요. 정답이겠죠? 얘가 정답이겠죠? 그죠? 자, 백성이 군주에 대한 신망을 버릴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이다. 그래. 따라서인 거잖아. 따라서 군주는 백성을 두려워해야 한다. 이게 외민이잖아. 그죠? 문제 없으시죠? 자, 이쯤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고 하는 거지만 이 문제는 그대로 안 나와요. 이 문제는 무조건 변형됩니다. 여기다가 내가 자꾸 이거가 틀렸죠? 이 부분이 잘못됐죠라고 짚어주는 이유가 그겁니다. 요 부분을 고치면 맞는 보기가 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 어, 됐죠? 넘어갈게요. 이 문제 특징. 일단은
어쩌면 날먹을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정도전, 이이, 정약용이었잖아? 어쩌면, 이게 왜 모의고사였다면, 내신 말고, 모의고사였다면 어쩌면, 날로 먹을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왜? 일단 밑으로 내려갔을 때, 기억은 동그라미, 니은은 세모, 디귿은 네모였던 거잖아. 이게 안 맞으면 일단 틀린 거니까. 됐죠? 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1차적으로 요거를 먼저 보시는 게 조금 더 수월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뭐였어? 이거는 그렇게 풀리진 않아요. 그죠? 자, 기억은 관료의 녹봉이 백성을 위해 일하는 봉사자, 봉사자. 그죠? 정도전은 이런 얘기 했었죠. 자, 정약용은 아니죠. 이이죠. 니은. 이이는 됐죠? 이이는 군주가 백성을 보살피는 존재다. 요거 괜찮네요. 됐죠? 이이는 이런 얘기 했었어. 지금 위에 있는 박스에 있는 글을 아직 안 읽었다 치는 거야. 자, 디귿은 대민과 소민에 따라 납세 부담의 차이가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 했어요. 정약용이 이런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자, 그리고 기역과 디귿은 민본 사상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관료의 면모를 보여준다. 뭐 이거는 내용 읽어보란 얘기네요, 이제. 자, 그다음에 니은과 디귿은 백성의 경제적 안정을 중시하는 관점에서 제안된 방안이다. 니은도 디귿도 백성의 경제적 안정을 중시했는가? 됐죠? 확인하면 되겠죠? 이거 글 읽으란 얘기네요. 어쩔 수 없네. 이거는. 그냥 동그라미 세모 네모만 가지고 먹어보려고 했더니 그렇게는 못 먹는 문제네. 그럼 봅시다. 자, 기억 같은 경우 자, 천자가 벼슬 내리고 녹봉을 나눠준 거 신하를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을 위한 것이었다. 됐죠? 백성의 근본을 둬야 되고 백성의 근본을 두면 백성이 중요한 존재가 된다. 결국 이 얘기네요. 됐죠? 군주와 신하들이 백성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 그럼 1번은 맞는 말로 제껴지겠네. 됐죠? 그리고 기억은 민본 사상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관료의 면모까지도 맞네요. 됐죠? 1번 해결됐고 4번의 기억까지 해결됐고. 자, 니은 봅시다. 청컨대 식사와 옷부터 바치는 물건들과 되걸 안에서 일상적으로 쓰는 물건들 일체를 3분의 1로 줄이십시오. 오케이, 일단 물건을 줄여라. 됐죠? 쓰는 물건을 줄여라. 절약해라죠, 일단. 그죠? 절약하십시오. 자, 이런 방식으로 헤아려 모든 팔도의 진상, 곡물들도 줄이십시오. 세금 줄이라고? 이렇게 하신다면 아래로 미치어 백성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것입니다. 됐죠? 세금을 줄이세요. 백성들 좀 먹고 살게. 요거죠. 그럼 내려가 봅시다. 니은에 해당하는 거 싹 다 한번 걸러봅시다. 니은은 군주가 백성을 보살피는 존재라는 시간 맞죠? 군주가 씀씀이를 줄이면 백성들을 보살필 수 있다. 이 얘기하는 거니까. 1번, 2번 일단 날아갔고요. 자, 니은은 백성의 경제적 안정을 중시 맞죠? 여기까지 맞네요. 됐지? 그럼 지금 요거까지 해결된 거야, 지금. 그럼 디귿이 이제 결정하겠네요. 정답을 디귿이 결정하겠네요. 디귿의 내용을 봅시다. 자, 만일 목화 농사가 흉작이 되어 면포의 가격이 오르는데 수백리 밖의 고장은 풍년이 들어 면포의 값이 매우 쌀 경우 수령은 일단 백성에게 군포를 납부하지 말도록 해야 한다. 됐죠? 군포를 납부하지 말게 하래요. 자, 그리고 아전 중에 청렴한 자를 골라 풍년이 든 곳에 가서 면포를 구입해 오도록 하여 군포를 바친다. 됐죠? 풍년이 든 곳에서 구입해야 군포를 바친다. 그리고 면포를 구입하는 데 쓴 돈은 백성들이 균등하게 부담하게 하면 백성들에게 큰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 이것도 백성 혜택을 얘기하고 있네요. 됐죠? 야, 군포라고 하는 말을 모른다고 해서 이것이 문제가 될까? 군포를 모른다고 해서? 모르는 단어는 모르는 대로 두세요. 중요한 건 뭐야? 군포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죠?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를 납부하지 말게 하래잖아. 괜찮습니까? 어.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흉작이 되면은 납부하지 말게 하래잖아. 그렇죠. 그리고 저쪽에 가서 좀 값이 싼 데 가서 사오래. 그 다음에 이걸 균등하게 백성들이 내게 하면 백성들이 살만할 거래. 됐죠? 이 얘기 하는 겁니다. 뭔가를 납부하는 거. 백성들이 뭔가를 납부하는 거. 이게 세금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됐죠? 음. 군포가 뭔지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가 아니에요. 내려갈게요. 그럼 디귿 봅시다. 디귿. 대민과 소민에 따라 납세의 부담 차이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 이게 디귿이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말은 맞아. 정약용이 했던 말은 맞다고. 근데 디귿의 내용이 납세 부담의 차이에 대한 얘기야? 아니에요. 됐죠? 디귿은 말 그대로 백성의 경제적 안정, 이거 얘기하는 글이지. 그래서 3번 되는 겁니다. 자, 4번의 디귿, 민본 사상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관료의 면모. 아, 관료가 움직여야지. 됐죠? 싼 곳에 가서 구입해 와서 백성들의 경제적 안정을 만들어주는 거. 이게 관료가 해야 되는 면모. 그래서 4번도 맞는 말 되는 거라고. 괜찮습니까? 음. 자, 나머지 선택지에 해당하는 부분들도 반드시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왜라고 하는 게 설명이 돼야 돼요. 이게 그냥 단순히 맞지, 당연하지, 당연하지는 없어요. 네, 당연하지는 없습니다. 당연하지라고 정리해 놨다가 요거 선택지 변형하면 헤매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까지 봐두시면 되겠네요.